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그 무덥던 여름, 이제 오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28도? 30도 밑으로 내려온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시원한 가을 바람과 같은 남자, 올해의 남자, 이영풍 기자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 화이팅! 열심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왜 안 하노? 이런 말씀을 비앙키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왔다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주말. 그래도 여전히 너무 더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도 일을 좀 한다고 앉아있는데, 땀이 줄줄줄줄줄줄줄 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이번 여름 정말 끝물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만간 8월 말 지나고 9월 원래는 추석이 가깝죠. 추석이 9월 둘째 주 중순이니까. 두 번째 주입니다. 네, 이제 뭐 추석 때 되고 한다고 하면 또 좋은 날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또 이슈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이슈, 괴담. 이 괴담, 이 정상이 아니고 그냥 무슨 괴담만 얘기하고 음모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솔깃하잖아요. 솔깃하죠. 솔깃하잖아요. 네. 이 괴담의 실체를 파디베어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후쿠시마 괴담, 독도 괴담, 그걸로 이어지는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음모 한번 일일이 한번 까디베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저거 들어보셨죠? 청산귤이라고. 청산귤이. 청산귤이. 이게 그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광우병 괴담 당시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른바 자칭, 타칭 개념 연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했던 것이 김민선? 하여튼 뭐 그런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김규리 씨가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네. 잘 봐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 이름을 청산귤이라라고 했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나 몰라요. 특히 그렇게 해놓고는 MBC, KBS를 비롯한 뭐 무지하게 많은 방송에 다 출연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청산귤이와 일맥상통하는 후쿠시마 처리수 1주년 현재 상황 이상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10년 뒤에 5년 뒤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 입장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청산가리 발언했던 예. 김규리 씨는요. 예. 며칠 전에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격을 네네. 했어요. 어허. 이게 이제 그 당시 2008년도 그 광우병 괴담 나왔을 때 요번에 이진숙 인사청문회도 나왔던 그 조능이라는 MBC PD 출신 있잖아요. 아, 네네네. 계열사 사장까지 한 사람이 네네. 그 MBC PD 수첩 당시 그 광우병 보도 가짜 뉴스 아니냐 뭐 네. 따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 방송 때문에 그래도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할 줄 몰라요. 아하. 김규리도 마찬가지인데 청산가리 먹겠다 하니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어떤 망언을 해놓고 어허. KBS, MBC, SBS에 좋은 프로그램 다 들어가서 진행합니다. 와, 진행까지 했어요? 네, 진행까지 하고. 야. 뭐 특정 프로그램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러니까 망언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으면 소위 말해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사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그 당시 광우병 그 가짜 방송 이후에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들이 줄곧 썼던 이야기가 개념 연예인. 개념 집회, 개념 노조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이 퇴출된다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갖다 쓰니까 그렇죠. 더 망언을 자극적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와. 알고 봤더니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전현희는 제2의 청산귤이네요. 개념 정치인. 괴념이지, 괴념, 괴담 정치인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거짓말하고 헛소리하고 남 모욕하면은 막 잘 쓰여. 최고위원 당선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저 민주당 쪽에 좌파 정치 세력의 유권자들 자체가 그런 망언, 폭언, 막말 쏟아내는 사람들을 더 뽑아주고 우대해주니까 그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 개념 정치인 저기 나오네요. 개 같은 생각. 개는 정말 귀여운데. 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뭐 호랄라당 다 이제 그 처리수가 하면은 오염이 돼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막 이제 그 일본 해산물도 먹어서는 안 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일본 해산물 유럽 미국 다 수입하고 있고 지금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지들 말로 하면은 이제 러시아를 지나서 오츠크해를 지나서 지금 알라스카까지는 갔을 것 같은데 왜 알라스카에서 들어오는 우리 연어나 이런 거는 잘 먹죠? 지금 그 1년 전에 민주당이 선동했던 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처리수 네.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방사능 오염 처리수 그게 흘러나오면 우리나라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에 방사능 범벅된다고 선동했잖아요. 그때 제 1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없었어요. 썰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때 더 열심히 갔어요. 그럴 때 가야 손님 대접받거든요. 그러고 지난번에 그렇게 되니까 그 목포 옆 신안 앞바다에 있는 천일염 그쪽으로도 이게 오염수가 가서 이게 그 소금도 못 먹는다고 해서 소금 사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소금 사재기 나오고 또 제가 그때 그 본 화면으로 기억나는데 완도에서는 뭐 전복 그 생산하는 수산인들이 해상 시위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 괴담은 절대 과학을 이기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쿠루시오 해류라고 네. 타이완 밑에서 쭉 필리핀에서 타이완 쭉 우리 저 한반도로 올라오는 쿠루시오 해류가 한쪽은 저 서해바다로 들어가고 한쪽은 일본 열도를 타고 저 알래스카로 흘러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앞에서 방사능 오염 처리수가 방류가 되면 이 우리나라 동해로 오는 게 아니고 알래스카로 가요. 알래스카로. 그렇죠. 오츠케를 흘러서 쭉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알래스카로 갔다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남극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4년에서 5년. 이제 1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그 물이 우리 동해 바다로 온다고 남해로 온다고 범벅이 된다고 선전선동한 정치인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민주당. 그래놓고는 그런 반대 집회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가가지고 목포 횟집 가가지고 회 먹고 회를 그냥 먹는 거 아니죠? 회는 어떻게 먹는다? 날로 처먹죠. 회 처먹죠. 예, 여기 아니고요. 회를 초장을 먹는 처먹는다. 예, 초장에 예. 처먹죠. 예.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 요번에 해양수산부가 1년간의 그 검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네네. 뭐 연근에서 잡힌 활어, 시장이나 마트에 팔리는 선어 다 해봤는데 기준치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한 건도 안 나와. 아, 이게 과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학을 믿으시고 노량진 수산시장이든 부산 자갈치 시장이든 가서 회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광우뻥 괴담 했었는데 요즘 전국에 있는 미국계 대형 쇼핑몰 코스트코 가면은 정말 많은 미국산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이스급 해서 진짜 많이 사 먹지 않습니까? 사실 코스트코가 일단 미국계 그 기업이 들어와서 미국 그 소고기 많이 먹고 그렇게 되니까 또 신세계에서 이마 트레이더스라고 해서 코스트코하고 비슷한 그런 홀세일 그런 그걸 했는데 코스트코에는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처음에는 호주산 소고기를 팔았어요. 근데 호주산 소고기를 가서 사가지고 오면은 애들이 좀 덜 먹었어요. 왜 너 안 먹냐 했더니만 풀 냄새 난대. 호주산 그 소는 네. 그 방목해가지고. 방목에서 키우기 때문에 예. 풀을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미국산 소는 그 뭐죠? 사료든 사료가 그 뭐죠? 그 옥수수. 옥수수, 예, 콘, 예. 콘을 넣죠. 예. 그러니까 고기 맛이 고소하고 고소합니다. 담백하고 예,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도 미국산 소고기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미국산 코스트코를 넘어서 이제 이마트 가면 다 있는 건데 그거를 해가지고 광우병 해가지고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제가 저 2008년 광우병 저 난리 나서 광화문에 그냥 집회가 터지고 할 때 제가 참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2002년 2004년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소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왜 뇌 구멍 송송 탁탁탁 네. 전혀 지장 없는데 뇌 송송 구멍 탁. 탁탁. 네. 근데 이게 괴담을 믿고 저런 식으로 난동을 부렸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서 어허. 미국산 소고기 잘 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도 한 번씩 우리 애들 생일 이럴 때면은 상암평역 옆에 보면은 소 한 마리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아이들 셋이어서 5명이 가가지고 소 한 마리란 거에서 뭐 소 부위별로 다 있는 거 그거 정말 5명이서 배 터지게 먹어도 10만 원이에요. 한우 그렇게 먹으면은 한 100만 원 나올 거예요. 와 진짜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충 깨달았어요. 네. 사실 그때 뭣도 모르고 강화문 가가지고 그렇죠. 애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네. 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거든. 네. 지금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동에 휩싸여가지고. 근데 뭐 시민단체 길 대표 민경우 씨가 말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그때 그 범민련 사무처장 하면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광우병. 중요한 게 아니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오로지 이명박 정권 탄핵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에 뭐 어중이 또중이 몰려가가지고 그 집회에 그냥 숫자 채워준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단순히 반성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도 있지만 후쿠시마 괴담으로 인한 세금 손실이 1조 5천억이나 된답니다. 지금 그 사이에 IAEA 그러니까 그 유엔사나 원자력 기구에서도 상주시키면서 계속 그걸 감시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우리도 공해상에 계속 가가지고 그걸 샘플링 해가지고 1년 내내 감시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1조 5천억 내놓으면 당사 한 5개 팔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는 지들 월급 튀겨 했던 애들 다 지금 손해배상 청구해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1년 전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정말 한마디로 촌스러운 짓을 했냐면요. 일본 현지에 가서 의석 단 3석밖에 없는 무슨 당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네. 같이 연대 집회한다면서 꼭 옛날 80년대 대학생들 데모하듯이 예. 거기서 뭐 플랜카드 들고 뭐 시위를 하고 도쿄전력 나오라. 이거 도쿄전력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만나줄 의무가 있어요? 도쿄전력 만나자 도쿄 갔다가 만나주지도 않고 퇴짜당하고 그런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그 국격과 품격에 맞게 좀 행동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 들어놓고 이런다고 그게 돼요. 그게 일본에 가서.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 다 괴담이었고 뻥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안 밝혀요? 응? 계속 입장 밝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10년 뒤에 온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해요? 10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하면 그럼 1년 뒤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재면 될 거니까 같이 가서 합동조사 하자고 했어요. 안 가잖아요. 생방송 합동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가잖아요. 안 왜? 가지. 자기들도 알거든. 예. 자기들도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 국민들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거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댓글에도 계속 뭐 페라가모 생태탕 그리고 또 천생산 도롱뇽 쇼. 실제로 제가 지금은 제가 법원 및 CK 대표를 맡아서 독립해 있습니다만 제가 큰 로펌에 변호사 한 200명 되는 큰 로펌에서 한 17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코레일 측을 대리를 해가지고 정숙령 도롱뇽 소송을 저희가 해서 이겼습니다. 그때 도롱뇽과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율 스님인지 진짜 이거 네 진짜 정말 여성 비구니 스님을 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국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 천성산 가면 도롱뇽 잘 살고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와, 나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뒷골이 당겨요. 무책임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우는데. 그때 그 당시 저도 생각나는 것이 좌파 매체 등 뭐 KBS도 갔어요 그때. 네. 이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천성산 밑에
KTX 터널을 뚫으면은 예. 물이 밑으로 셀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맞아요. 위에 습지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예. 도롱뇽이 죽는다. 예. 그러니까 소송인이 도롱뇽입니까?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야. 도롱뇽과 친구들. 그래가지고 했는데 공사하고 났더니 도롱뇽이 더 많아졌어.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걔는 그럴 거야. 봐라. 가만히 놔뒀으면 개체가 유지될 텐데 그거 해가지고 개체가 늘은 거는 그것도 부작용이라고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야. 이 궤변론자들. 그때 그래가지고 동대구역에서 부산역까지 오는 KTX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네. 물류비가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몇 조 정도 네. 물류비 차질이 빚었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봤는데 진짜 그런 코미디가 없어. 원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민법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은 도롱뇽이 사람이냐. 그래서 동물의 원고 적격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해외 사례 뭐 이런 걸 막 써놨는 이런 코미디와 에너지 낭비가 어디 있냐고요. 성이 도시였던 모양이죠. 이름은 용용. 그렇습니다. 참 문제는 이제 후쿠시마 괴담을 넘어가지고 어제부터는 이재명이가 이게 진짜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파가지고 지금 뭐 여야 대표회담도 못한다는 인간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지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서울 시내의 곳곳에 지하철역이나 예. 공공기관 일부에 독도 조형물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음흠. 좀 손을 보는 중이죠. 음흠.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이 지운다. 음흠. 그래서 독도 지운다. 이렇게 해서 또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독도 조형물 지우는 거를 독도 지운다고 한 독도 거예요? 지운다. 독도 그러면은 지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옛날 차 이제 중고차가 오래됐다고 팔면은 이재명이 지우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독도란 이슈를 쉽게 얘기하면 또 괴담을 만들어내려고 정쟁의 거리로 좀 쓰는 거죠. 쓰기 네. 시작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후쿠시마 괴담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네.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른 척 하잖아요. 네. 그 다음 또 괴담 나오는 것이 뭐 독도 지우기, 뭐 계엄령 괴담, 뭐 등등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야, 저 완전히 사기꾼 세력 저거, 이거 상당히 분노해야 되는 이야기고, 특히 독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자꾸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대한민국 좌파 세력하고 일본 극우 세력하고 한패야. 적대적 공존 관계. 네? 야,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독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와 어긋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 때도 지금 독도 수호를 위해서 지금 계속 연안에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독도 같은 경우는 국제해상법상 섬,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아니고 록스입니다. 예. 암초입니다. 암초.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암초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해방 이후에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야 일본 너 여기 독도 근처 포 쏴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못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경찰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일부러 군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력을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군대 들어가면은 그게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찰력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독도를 건드리냐고. 우리 땅인데. 그렇게 건드리는 것 일본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독도를 계속 문제시키고 현상을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이 마치 국제 분쟁 지역인 양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당의 입장이 오히려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서로 일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독도를 분쟁 지역과 하면은 일본의 우파들이 좋아합니다. 아이고 옳거니 잘 됐다 해서 기록 하나 더 남겨 해서 독도는 다케시마는 우리 일본 땅이에요. 또 한 번 남기는 게 기록을. 그러니까 이런 게 10년, 30년, 50년 되면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본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독도는 봐라 분쟁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왜 빌미를 자꾸 주냐고 민주당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독도를 일본 주장처럼 분쟁화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모든 걸 이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독도를 지운다 이런 식으로 또 괴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국익에 엄청난 마이너스 되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국익이 마이너스 되거나 뭐 국익이 뭐 침해가 오거나 손상이 되거나 그게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 표만 많이 얻으면 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익을 생각하지 않아 전혀. 이게 꼭 보면 구한말 조선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했던 노론 세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암담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 AI와 로봇이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에 정말 중세라고 할 수 있는 암흑기의 성리학을 가지고 니탓 내탓 당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국민들이 암담해야 하는 것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의 그 족보를 보면은 이 우리 조선시대하고 연결해 보면 이 주작 탈레반 세력하고 똑같습니다. 응?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독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독도는 가만히 있고 독도에 있는 상징물 이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 가지고 이제 지하철역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그게 저희도 제 기억에 그 2호선 내려서 1호선 쪽으로 해서 이제 그 TV조선이나 아니면 채널 A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게 좀 다니는데 뭐 지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오래되고 해서 그거를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치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독도를 지우기 한다? 약간 그걸 뭐라 과대망상 아니에요? 그게 약간 이게 정신병 차원으로 고양되는 것 같아 이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독도란 게 그렇게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 독도란 것은 국제해양법상 암초로 돼 있고 우리 경찰력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해상 자위대를 보냅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저기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를. 거기 만약에 들어오는 순간 전쟁 납니다. 우리 해군 출동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지스함 출동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구한말에 그래 힘없는 국력이 없는 조선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민주당은. 사실 우리 독도는 우리 땅. 잠깐 첫 소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죄송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왜 했냐면 정광재란 그 우리 노래 부르신 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유우파의 대표적인 기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앞에 한 소절을 했는데요. 왜 더 이상 하질 않느냐. 이 노래 자체도 금지곡이 됐어요. 왜냐. 독도는 우리 땅이야. 그런데 왜 그걸 노래로 해서 부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독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화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배 타고 가고 저는 제가 육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헬기 타고 한번 거기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땅인데 어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이게 코로나 걸렸으면 정신이 나갔나? 그걸 가지고 독도 지우기 이것 가지고 해서 지령을 내리고 있는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겁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맞습니까? 코로나 걸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해. 네, 코로나 왜? 걸렸으면 거기서 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광태 맞습니다. 정광태가 아니고 아까 앞에 정광재라고 해서 제가 정광태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으면은 치료받고 조용히 좀 있어요. 뭐 안에서 병상 정치를 해. 네. 병상 맞아? 칭병 정치? 코로나 걸린 거 맞아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에 법원에 갈 뭐 날짜도 또 그러니까 있다고 하던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걸렸다는 그 다음 날이 자기 이제 10월달에 선고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는 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는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하기로 한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즘 코로나 감기 같은 게 유행을 많이 하니까. 근데 병상에서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좀 진료 열심히 받으세요. 아니, 진료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한번 우리 애국
약사님, 애국 기자님들, 우리 이 재명인의 집 앞에서 잼잼하면서 정말 병원 가는지 한번 좀 모니터링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인지. 뭐 입만 열면 이거 믿을 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1탄으로 해서 2탄이 뭐죠? 당대표 이거 3D다. 누가 시켜줘도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나와가지고 했고 3탄이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아 이거 진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이재명 당대표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야, 그래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지들이 탄핵 청문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들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 행동? 촛불 행동. 참 어이가 없어. 촛불이 어떻게 행동하노? 말도 요상해요. 근데 촛불 행동이란 데서 매주 서울시청 앞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윤석열 탄핵기금 약정서를 통해 10만 원 단위로 모금하고 답례 선물까지 준다고 하는데 엊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850만 원 약정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가 김민웅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 형이라고요? 형이죠. 이게 이제 이 촛불 행동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다가 윤석열 정권 탄핵 소추안 발의라고 네. 국민청원을 넣었던 권오혁 네. 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어허. 권오혁이 시작한 거죠. 예. 이걸 받아서 14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국민청원에 찬성했잖아요. 이걸 받아서 지금 아스팔트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공동 상임 대표로 돼 있는 김민웅이가 김민석의 형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이 최근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내린다고 하더라. 나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래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썰을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은 아스팔트 나가서 이 썰을 풀어요.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된다. 탄핵 집회하는데 왜 돈을 모으죠? 5억 원이 이제 약정 목표인데 10만 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5만 원짜리도 없어요. 10만 원짜리 약정서가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3.7% 모였다고 하는데 이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 거냐 이거예요. 결국 탄핵 집회하는데 들어가는 총알로 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웅의 저 집회는 좀 내란죄 안 걸립니까 저거?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니까 탄핵기금 모금 홍보대사가 누구냐? 임수경이래.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얼싸안고 내려왔던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야, 5억 원은 하루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의 김득구, 김준혁이가 누구야? 지난번에 이화여대 여대생을 미 군한테 성상납했다고 했던 그 작자 아니야? 양문석이도 갔대. 그래놓고 뭐했냐? 강득구는 무대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고 양문석이는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헛소리를 했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자들이 지금 가을 탄핵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가을이 왜 가을이냐. 이재명의 어떤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재판에 1심 선고가 10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맞추어서 이 사실은 이재명 구출 작전인 것입니다. 뭐 윤석열 정권이 뭐 문제가 있다, 뭐 독도를 지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계엄령을 뭐 선포한다고 하더라 이런 괴담을 퍼뜨리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구하기 작전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거기 연사로 올라온 사람들이 김재현 진보당 대표, 김준혁 민주당 의원, 김재현 저 진보당 대표가 저 대표적인 경기동부연합 종북주사파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까지 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모이자 928 9월 28일 토요일인데 그때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 집회를 위해서 모이자. 현수막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그 동네에 곳곳에 지금 진보당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시죠. 시퍼런 거. 거기 보면 모이자 촛불
928 저게 뭐냐 했더니 9월 20일인가 국회 그 본관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그 집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사진이 딱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양경수 대표적인 경기 동부연합 종북주사파, 김재현 경기 동부연합 진보주사파,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는 이 세력 뒤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뒤집어 엎어버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시면 되겠습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재명이 집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집회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은 지들 해가지고 주말 동안 지들 안방인 것처럼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집 앞에 가가지고 더 큰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스팔트 탄핵 윤석열 정권 탄핵 집회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 또 관련자들 뭐 진보당 관련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TF를 만들든지 탄핵 반대 집회 뭐 저지 TF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액션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이번에 문제됐던 거는 독도 지우기 이런 거는 서울시가 관할을 하고 있는 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광화문역, 잠실역에 있는 그런 독도 조형물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직접 누구하고 관련되느냐? 오세훈 시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시장이 독도 지우기는 정말 황당하다. 내년이 독립 80주년 기념일인데 이재명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애처롭기까지 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글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왜 하겠습니까? 자기의 이재명의 방탄용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탄을 위해서 법원한테는 몸에 누워가지고 아유 내가 아파요, 내가 배가 고파요 하고 하면서 재판 안 나가. 그래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리고 거꾸로 공격이 최고의 이게 방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그런 어이없는 음모론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이낙연 전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새로운 미래 이끌고 있잖아요. 거기 말한 것처럼 정치가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퇴행적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게 핵심이 누구냐? 이재명 당대표인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10월 중순 되면은 이제 뜨거운 맛을 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 하는 소리가 그럴듯해요. 그냥 들어보면은 지금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후쿠시마 괴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후쿠시마 앞에서 쟀는 게 핵 처리수와 관련해서 거기에 어떤 방사능 물질이 안 나오는데 10년 돌아서 우리나라 온다고 해서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독도는 우리가 제대로 수비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형물이 낡아가지고 철거하고 안전상 이유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독도 지우기입니까? 이거는 IQ가 30도 아닌 이거는 백치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정신병 수준 아니에요, 이거? 이게 보니까 조선시대 구한말에 위정척사파들의 후예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바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방사능 오염 처리수가 바다에 방류가 되면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이게 다 흩어지게 돼 있다고요. 일부는 깔아앉고 뭐 이런 어떤 해양 생태계를 잘 모르는 어떤 무지의 소치이고 또 독도의 국제해양법상 지위 그리고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여기에 대해서 쉽게 하면 이해가 없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결국은 바다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왜 공도 정책을 펴가지고 섬에서 다 사람들 나오라고 했잖아요. 왜 반란 일으킬까봐. 그래서 공도 정책이 뭐냐면은 섬을 비운다는 걸로 해서 특히 울릉도 같은데 다 비우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그의 하나의 일본이 주장하는 빌미가 됐던 거 아닙니까? 빌미가 그런 됐지. 어이없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80년 초죠.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었을 때 포클랜드 전쟁 벌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섬이 있었는데 음. 거기 영국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 영국 영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르헨티나 군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예. 결국은 탈환했죠.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 밑에 있는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넘는 대척점 아니에요? 거기에 대척점. 예. 섬 하나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예. 이런 게 국제 정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독도 가지고 이 난리를 피냐고. 예. 우리 땅인데. 저도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때 그 영국이 발사했던 크루즈 미사일, 액조세 미사일이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대로 가서 상대국 배를 반쪽으로 내버렸던 그런 힘을 과시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럴 힘이 대한민국한테는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딥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헌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계승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공업화 정책,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K방산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찬성입니다. 진짜 정말 어이없는 인간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인간들이 저들이 뭘 해왔다고. 그렇습니다. 자, 새로운 이슈 한번 또 가볼까 합니다. 야, 이거 김명수 거짓말의 명수. 우리나라는 활명수, 양궁이라면 전 세계의 이 활명수인데 이게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또 몰래 살짝 황제 조사받았다라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또? 이게 그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 판사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 예. 사표를 내라 아니다 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 이야기하고 다르게 국회에 서면 저 답변서를 보낸 거죠. 그렇죠. 예.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대법원장이고 앞에 뭐 또 지금 재판 거래 의혹 받았던 그렇죠. 그 누구죠 저 김만배하고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는 그 대법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권순일이. 권순일. 예.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이 왜 이런 식으로 저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예. 뭐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이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연방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방 대법관들을 영어로 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궁금해요. 판사면 저지인데 네. 저지라 안 해요. 거기는 그냥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저스티스. 대법관은 그냥 저스티스입니다. 대법관은 그 존재 자체로 살아있는, 정인 겁니다. 살아있는 정. 살아있는 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관을 넘어 대법원장은 살아있는 라이어입니다. 워킹 라이어. 워킹 라이어. 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까 얘기했는 것이 지금 검찰에 조사받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한마디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한테가 그 대법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고 해서 제 이 사표 받아주십시오. 그렇지.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저쪽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 탄핵 받아주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표를 내가 지금 받아주면 어. 저 민주당 쪽에서 지금 탄핵 발의한다고 하는데 내 입장이 뭐가 되냐? 예. 안 된다. 이래서 반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임성근 그 부장판사가 밝히니까 이게 그 김명수가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걸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보내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런 것 한 적 없는데요 라고 공문서로 해가지고 그 서류를 허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국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딱 걸린 거지. 녹취록이 딱 공개돼 버린 거지. 녹음을 한 거지. 그렇죠. 야, 진짜. 근데 어떻게 대법원장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거짓말 했겠어요?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갑자기 대법원장에다가 세워놓으니까 그거 이제 자기 픽업 해가지고 대학교 후배라고 대통령이 대학교 후배라고 해놓으니까 결국 또 문재인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 또 결론은 문재인이네. 결론은 문재인. 참 안타깝습니다. 야,
국민들이 이 대법원장이라는 어떤 자리의 품격과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이 포토라인에 안 세우고 왜 비밀 소환이죠 또? 그러니까 비밀 소환에다가 또 고발된 지 한 3년 넘었죠, 이거. 그러니까요. 이 사건 자체가. 네. 근데 이게 검찰에서 왜 이런 부분을 왜 공개 소환을 하지 않고 비밀 소환하는지 참 그것도 궁금해요. 권선일 전 대법관도 비공개 조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좀 예우를 한다는 차원인지 뭐 하지만 이거 뭐 예를 들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다 공개 소환하잖아요. 어? 근데 왜 이건 비공개 소환하지? 특히 대법관.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이성윤 전 검찰총장. 그건 또 거기가 이제 그 황제 소환. 문재인의 어디죠? 학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저쪽 그 시립대하고 같이 있는 경희대 후배였죠. 제가 경희대 후배는 이성윤 검찰총장하고 제가 조금 헷갈렸다는 거 사실관계 정정하고요. 이성윤이 그때 공수처에 불렀을 때 공수처장 자기 관용차로 차를 보내가지고 모셔가지고 밖에서 만났어. 예, 황제의 의전. 그게 그때 TV조선에 났잖아요. 딱 걸렸어. 예. 진짜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예.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요거 우리가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께 법률 상식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원래 개인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뭐 최진영이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된다, 뭐 대통령이다, 대통령 최진영 이렇게 가지고 써가지고 어디 낸다 한들 죄가 안 돼요. 예. 나는 개인이니까 사인이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예. 김명수 대통령 이렇게 써가지고 뭘 내면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공무원이 써가지고 어디 쓴 다음에 도장 찍어서 내면은 허위 공문서.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공무원은 자격이 다르잖아요. 자격이 다르죠. 그만큼 공무원이 작성한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 책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내용을 거짓으로 써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거를 이 법원이든 다른데 제출하면 그게 내용이 허위라 할지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는데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네요. 뭐 이런 유사 판례가 있습니까? 이 많죠. 딱 걸렸네. 예,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얼른 신속하게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기소하세요. 예, 빨리 기소하세요. 참 진짜. 국민은 답답해. 무슨 뭐 고발한 지 3년 몇 개월 만에 지금 불러서 비공개 조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어물망치는 꼴뚜기가 다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 정말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지난 주말에도 서초동에 와서 보세요. 밤에 불 판사실에 많이 켜져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어이없는 작자들이 사법부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너무 추락했습니다. 예. 이런 자들 때문에. 빨리 기소하세요. 자, 빨리 기소하세요. 진짜. 윤 대통령도 문재인 조사하고 이재명 조사하고 이런 문재인의 따까리들 조사해가지고 기소하라고 사실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석 총장이 이제 임기 얼마 남았죠? 이제 60일. 이제 9월달, 예. 빨리 좀 쉬러 가시고. 예. 차기 총장 지금 후보자 이제 뭐 통과가 되면은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빡친다는 말씀밖에 정말 나오지 않는데, 우리 명수야 깜빵 가자. 진짜 그런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본인 말씀에 책임지세요. 정말 그때 그런 허위사실 넣은 서류를 국회에 보내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해서 그 당시에 있는 걸 소명을 해야 되는 거지. 간도 커요. 그럼요. 그걸 소명을 해야지. 있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대법관님들은 저스티스예요. 그 자체로 정의예요. 이게 뭡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정말 예 이원석 남은 임기 9월 12일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세월이 진짜 빠르다.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뭐 세간에는 예. 차기 검찰총장님은 연필만 깎지 마시기를 예.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필 깎을 시간이 어디 있어? 네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참.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오염시키고 심지어 대법원장조차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다가 거짓말로 된 문서를 제출하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를 그렇게 다 망쳐놓더니만 전 국토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다 깔아가지고 정말 수십 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사방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 국토를 푸르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뇌물로 뒷돈 받아 먹다가 뒷돈 받아 쳐드시다가 이번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 보도된 혐의를 보면은 이 소영대라는 신영대. 신영대군요. 예. 신영대라는 의원이 참 생소한 이름입니다. 네네. 그 흑석동 도사 네. 김의겸 그 지역구에 경선을 해서 군산 쪽이구나. 경선을 해서 네네. 거의 1점 몇 프로짜리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대요. 그렇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선거법 관련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이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그 해당 업체로부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 1억 원 가량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뭐 공사 수주를 해야 되니까.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압력을 좀 행사한다든지 자기들이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손을 써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 분할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결국 뭐 태양광 뭐 예를 들면 풍력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호주머니 돈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결국. 그렇죠. 예? 지구 구한다는 건 다 헛소리고 지구를 구하려면 사실은 제일 효율적이고 CO2 덜 나고 친화적인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사실은 관리만 잘하면 원자력은 관리만 잘 되면 굉장히 가성비 좋고 저 효율적인 에너지가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근데 무슨 저 태양광 한다고 저 산에 다 파디벼 나가지고 지금 비 오면은 그냥 산사태 나기 직전이고. 네네. 예? 이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뒷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영대 의원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지금 태양광 발전 많이 해놓은 그 지역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태양광 조직적 비밀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태양광 저도 그때 이걸 한번 그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한번 경험할 저게 있었는데 그 햇볕을 받아들여서 까만 판때기 있잖아요. 판때기. 예, 패널, 예, 태양광 예. 패널. 그 패널이 주로 어디서 생산되느냐? 중국에서. 중국. 거의 뭐 일색이죠. 예, 중국 일색. 그러니까 그게 중국 업체들의 수출을 위해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 뭐 학자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년에 생산하는 그 전기를 만들어 내려면 태양광 발전소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서울 면적만한 곳에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토가 비좁은 나라에서 무슨 태양광입니까? 결국은 보세요. 다 뒤에 뒷돈 받아먹는 이런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 단지에 하나씩 뭐 세우면은 보조금 주고 했는데 고장 나가지고 이거 좀 AS 해달라고 했더니만 그 사이에 그거 했던 인간들 다 먹튀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업체, 그런 아파트에 사실상 독과점적 어떤 영업권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런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민주당 외곽 조직으로서의 사회단체였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 나오잖아요. 패널도 그 판때기,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판때기 패널이 주로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기입니다. 합니다만은 중국에 싸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익 입장 생각해 보세요. 예.
대한민국이 자꾸 원전을 하게 되면은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기술로 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는 자꾸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산업을 해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들 지금 중국 동쪽 해안에 지금 원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추가로 더 건설되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태양광 얘기만 했는데 이 군산 쪽 지역에서 당선된 신영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 여론 조작 혐의로도 지금 그러니까요. 해서 관련되는 사람이 지금 구속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드루킹이에요, 드루킹. 완전 드루킹 것 같더라고요. 그 구속된 이 신영대 국회의원 그 선거 관련되는 사람 집에서 압수수색했더니만 휴대폰이 100개도 넘게 나왔다고요? 이게 뭐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 예비 후보들끼리 붙을 때는 네. 그죠? 이 신영대는 예비 후보고 김의겸이는 현직 의원이 있잖아요. 예. 물론 비례였지만. 근데 이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붙는 건데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붙습니다. 예. 근데 휴대폰 100대를 어디다 갖다 놓고 100대 가지고 계속 문자 돌리고 해보세요. 예. 그럼 당연히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드루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전체 비중이 한 1%, 일반 여론조사에서 1.6%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당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휴대폰 100대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룰 위반, 반칙입니다. 반칙.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드루킹이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난 무서워서도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이 드러내놓고 뭐 하다가 이제 들킨 거죠. 네. 사실은. 와,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하잖아요. 무슨 더불어 여론 조작당이지 저게. 사실 이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좀 더 이슈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거 운동을 직접 해보신 분들께 이야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문자를 보낼 때는 대량 문자를 동보 수신으로 보내면은 8차례밖에 못 보냅니다. 예. 그런데 200개씩 쪼개서 보내면은 이제 보낼 수 있는데 그거 하려면 일일이 다 휴대폰으로 해야 예. 됩니다. 그것도 등록한 거로. 근데 이 사람은 등록하지 않은 100대를 가지고 예. 마구 보내니까 당연히 여론조사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문자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당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지역구에 수만 명 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100대, 200대로 전화를 받으면은 신영대 찍으면은 1점 몇 프로 차이로 해가지고 이 100개, 200대면은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노린 굉장히 것이고 다만 이게 신영대 의원 측만 했을까? 그렇죠. 이거 아예 의심스러운 거예요. 상대방도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 상당히 강력하게 추정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제대로 그 지역에 나온 후보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게 아마 김의겸도 했을까?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의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대변인단에서 이런 걸 성명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거 그 수상하다. 예. 수상하다. 예. 한번 검찰은 이거 한번 저인망식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든지 예. 이거 수상한 거죠. 이 공공연하게 하다가 들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수상합니다. 아주. 정말 드루킹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만 이 사건만 봐도. 이 사건은 검찰이 드루킹을 수사 자문위원으로 좀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그 통신조회라면 이건 밝혀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 해당 지역에서 특정한 휴대폰에서 막 문자가 날아다닌다. 예. 추적하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 멸콩 TV를 위해서 항상 이제 그 언론 보도를 정치 관련되는 것, 사회 관련되는 것 상세히 봅니다. 근데 이게 한쪽 귀퉁이에 있던데 왜냐하면 이게 뭐 서울 지역도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군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닌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4월 10일 총선과 관련되는 민주당 내에 있는 선거 조작 비리 아닙니까? 이 사람도 이 신영대도 보니까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운동권이구만. 좀 정직하게 삽시다. 네네. 정직하게. 도가 지나치잖아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우님 돌직구 안 보고 멸콩 TV 시청 중. 맞습니다. 맞고요. 돌직구가 이제는 자 우리 진행자하고 제가 형 동생 굉장히 또 친합니다. 또 우리 돌직구 쇼의 또 진행자의 김진 진행자의 또 집사람은 또 대학교 제 후배입니다. 네, 다 친한데 우리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저기는 돌직구면은 우리는 핵직구로 파이팅. 예. 우리 멸콩 히어로즈 대 라인업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최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영대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예. 처음에 이 보도가 났을 때 저도 이게 뭔가 했거든요. 예. 그때는 사실은 전화기 100대 이야기보다는 태양광 이게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 태양광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또 업체한테 또 돈 받아 먹었구나. 그렇지. 이렇게 해서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휴대폰 100개 나왔다는 거 이건 여론 조작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여론 조작 차원에서 사건을 접근해야 되고 유사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런 걸 좀 MBC 스트레이트 이런 거 좀 보도 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MBC 스트레이트에 이영풍 최진영 공동 진행자로 불러가지고 이런 거 그냥 팍팍 까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다 탐사 보도를 해야지. 그렇죠. 이런 걸 해가지고 시사 매거진 그리고 시사 2580 그리고 또 그 현장 찾아가는 추적 60분 이런 건 추적 600분 해야 돼 이거. 진짜. 아우 열받아. 이렇습니다. 벌써 9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 멸콩TV 홍보 한번 하고 가지. 저희 멸콩TV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방송 팍팍 하고 있습니다. 돌직구 쇼 보다가 정말 속상한 마음 우리 멸콩TV 오면은 뻥 뚫어드립니다. 멸콩 히어로즈들이 벌이는 정말 정치쇼 여러분들의 속을 매일 아침 빵빵 뚫어드리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저희가 29만 명을 넘어서 30만 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멸콩TV 후원 3종 세트 subscribe 구독이죠. 또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거기에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가입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 좋은 컨텐츠 우리 가입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특장점의 어떤 그런 컨텐츠도 있고 하니까요. 많이 봐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멸콩TV가 정말 채널A의 김진을 능가하는 돌직구 쇼를 능가하는 방송으로 팍팍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좀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또 마지막 이슈 이거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펄펄 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요. 국회 사무처 이게 국회 사무처 하면은 사실상 민주당 쪽으로 경도돼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10명에게 한 달 출입 제한 처분을 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하는 날 첫 번째 날에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등 그 일행들이 MBC 민노총 세력들이 국회 건물 안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현행 국회법상 그 국회 100m 안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어겼는데 어떻게 어기느냐? 이 자들이 이제 국회 방문할 때 신청을 하잖아요. 진보당 원내대표 방으로 간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참고로 진보당 원내대표는 진종호 씨인데 울산 북구 국회의원입니다. 거기 북구에 뭐가 있냐면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그 짬짬이에서 국회 민주당이 공천 안 했던 곳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울산 북구는 이제 민노총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종북주사파 계열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하고 손을 잡고 진종호 방에 간다 이렇게 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지 않고 여기 간 거죠. 성동격서 전략. 그거 완전 그 업무방해 아니에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법으로 그냥 한 달 30일간 국회 출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건 고발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국회의사당은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룰이나 규정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고 뭐 전문 대목꾼들이 와서 설치는 공간이 된다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뭐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 안에서 상시적으로 그냥 데모하고 집회하고 떠들어대면 거기서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30일 국회 출입 예를 들어 국회 사무처가 30일 제한 넣을 것이 아니라 3년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민의의 전당에 너희들이 범죄하러 들어오면 돼? 그게 바로 허위사실로 해서 거꾸로 속인 거 아니야.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 하나 범죄 목적으로 방에 들어오면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같이 들어오면 특수 주거 침입. 그렇죠. 떼거리로. 떼거리로 와가지고 거기서 뭐 못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 막 받고 하면은 그거는 또 공무집행 방해죄. 그렇죠. 이게 1타 3피야. 이거 고소해가지고 뻔때려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회 가방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김장겸 전 MBC 사장, 또 이상휘 미디어 특위위원장, 또 최영두 간사, 뭐 이런 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1대 국회 가방위도 잘했지만은 22대 국회 가방위 멤버들이 지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뭐 국회 앞에 가서 이런 기자회견 하면은 연락을 취하면은 다 또 와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면은 또 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김장겸 전 MBC 사장 출신인 그 김장윤 의원, 뭐 이상희 의원, 뭐 최영도 의원 할 것 없이 뭐 박충건 의원, 뭐 최수진 의원 등등 숫자는 6명으로 조금 적지만 민주당이나 야당에 비해서 굉장히 나름 열심히 싸우고 있고 이번에 이 관련해서도 이제 고소 고발한 것도 이제 그 국힘 과방위 의원들 중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본때를 그러니까 보여줘서 확실하게 그 어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힘 국회의원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국민의힘에서 사실 지금 최민희가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 고소해야 할 때 것은 고소하고 사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이준숙 그 후보님이 안에 들어가고 하는 걸 몸으로 막고 못하게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집단 폭행 수준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이 민노총 세력이 이런 거 전문입니다. 예예. 그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7년 전에 그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 뭐 YTN 뭐 사장 출근하는데 뭐 그냥 쫓아내려고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집단 린치하고 강규영 KBS 이사회 출석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한 사람은 누르고 있고 못 올라가게. 네, 맞아요. 옆에 와서 그냥 침 튀기면서 뭐 이 피켓팅하고 이 거의 뭐 중국 문화의 대혁명식의 홍위병 난동이 저리 가랍니다, 완전히. 근데 그 짓을 국회 안에서까지 와서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응?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20분부터 9시까지 KBS 고성국 전격 시사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고 박사님이 처음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 와가지고 그 스튜디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가는데 막 몸싸움하고 제가 그래서 막 몸으로 맞고 이렇게 랠리 타도록 그런 모습을 국회까지 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방송법상 그 방송 내용이나 편집 내용에 개입을 하면 그 방송법 위반입니다. 근데 방송 진행자가 방송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실력 행사한다든지 무력 시위를 하면은 그것도 방송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냥 위축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방송 진행자를 위축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기 때문에 너 말 잘못하면 너 우리한테 혼난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런 거를 확실하게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처벌을 함으로써 선례를 남김으로써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112 전화를 해주세요. 네, 경찰을 부르세요. 맞다. 증거도 남기고. 증거 남기고 112 맞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떼거리로 오는 이런 민노총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무방비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112 전화하시고 흔적을 남기세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하다. 최진영. 최진영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우리 멜콩 TV가 멜콩 히어로즈 언론이면 언론, 법적이면 법조 이걸 가지고 그냥 쌍포를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112, 저 112 댓글 112, 많이 오시. 네, 11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교통사고 112. 또 좌파들 무자비한 어떤 그런 그 포갑에도 112. 아니 저 몇 달 전에 그 실내가 이제 그 YTN 부사장, 어허. YTN 아니라 저 EBS EBS. 교육방송 예. 부사장 들어갔는데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길래 제가 어허. 유튜브 나가서 아니 왜 그렇게 당하냐고 112 전화하시라고 했더니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야. 112 전화하셔야 돼요. 간첩은 113이에요. 옛날에 그 MBC 방송 참 MBC가 정상이었을 때 아마 저 나이 때라면 기억하겠죠.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반장. 그 간첩 잡는 것은 123 수사본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간첩을 잡다 보니까 더 이상 잡을 간첩이 없었습니까? 예, 사회 분위기 때문에 123 수사본부도 없어졌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12 잘 알고 특히 좌파들이 이와 같은 준동하고 할 때 경찰을 불러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MBC 전 그 사장님이셨던 김장겸 국회의원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증인들이나 참고인 부를 때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저도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이틀 연속으로 가서 한 8시간씩 뭘 썼는데 거기 이제 참고인들이나 증인들을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 참 비례대표 이번에 잘 뽑았다. 저 김장겸 국회의원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돼 있냐, 우리 김장겸 의원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불법이 무슨 문제냐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방통위의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을 자체가 모순이다. 이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자들이 이제 그 방송 독립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7년 전에 문재인 정권 공영방송 장악 문구 나와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자기들 스스로가 공영방송 방송 독립을 훼손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와서 방송 독립을 지킨다고 하는 거지. 다른 세력은 몰라도 이 자들은 그냥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 아침 이영풍 기자님하고 얘기하면은 1시간이 짧습니다. 벌써 10시 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을 직접 보시는 분, 또 월요일 아침 바빠서 귀팅 하신다는 분. 귀팅. 화면은 못 보지만 우리 목소리로 또 내용을 들으시는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멜콩 라이브를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 기자님 또 마지막 또 정리 메시지 한번 날려주시죠. 이번 주부터 이제 저 촛불 행동 등이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고 돈을 모금하고 있어요. 돈을 모은다는 소리는 전쟁을 위한 총알을 준비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이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2008년 광우병 괴담, 2016년 박근혜 정권 탄핵 시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 우파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는 잘 안 될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국민들하고 계약서 쓴 사람입니다. 전세권도 저 2년 안에는 못 쫓아내잖아요. 5년 임기 계약서 쓴 사람을 쫓아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탄핵 괴담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탈하겠다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보시고 탄핵 반대 집회에도 나중에 필요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 일어나가지고 또 여러 언론 봤고 그중에 특히 조선일보 강경희 칼럼에 폭염보다 뜨거운 정치 가을이 다가온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보면은 3분의 2 정도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11월 달 선거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정치 이벤트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의 이재명에 대한 사법 퍼펙트 스톰이 이재명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정말 뜨거운 폭염이 지나고 가을 태풍이 이재명에게 닥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정치 지형도 상당히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또 이재명의 개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이슈 파이팅을 하고 이번에 그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다잡으면서 다독일 수 있는 이런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견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많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정말 좌파들의 무도한 이와 같은 탄핵 시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 필요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멜콩TV, 멜콩 히어로즈들이 이끌어가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번 주 지나면 또 9월달이 다가옵니다. 월요일 처음이 시작이 즐거우면은 이번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확실하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이영풍의 멜콩 라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